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희망 보건위크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오늘도 배트맨 3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접수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을 도와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조영호 파트너님, 차희원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영호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호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요. 오늘 시장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차희원 파트너님도 시청자분들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동환 파트너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급등주랑 수급주들, 금일 같은 경우에 종목 상담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종목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엇갈린 표정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마쳤는데요. 먼저 강세를 나타낸 섹터에 대해서 조영호 파트너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미증시는 반도체 항공 업종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저 역시도 이제 시장을 반도체 특히 주목해가지고 봤는데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금융 섹터 그리고 건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 종목들이 정말 그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줬고 우선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피보나치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 고점 저점 그으시고 그 상단 하단 아래에서 선 하나를 놓고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은 이제 시장 방향성 하방에서의 50% 라인에 선을 딱 그어 놓으시면은 지금 오늘 이 코스피의 고점이 지금 이 하단 쪽에 50% 되는 그 지점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분봉상으로 훑어보면은 막판에 이제 장 끝나면서 악성 매물이 출현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세장으로 보고 있고 내일도 흐름이 이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강하게 갔던 뭐 금융 섹터들 이런 금융 섹터 건설 업종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국내 정책에 의해서 강세를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강세는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카카오뱅크 오늘 7.48% 이제 흘러갔는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만 원이 매우 중요한 가격이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세가 지지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3만 원을 강하게 하방으로 돌파되고 나서는 쭉 밀리는 모습 되겠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를 앞두고 이 카카오뱅크가 보이는 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지만 증시가 밀린다고 하면은 이런 금융주들도 결국에는 3만 원이라고 하는 고점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내일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증시가 장 막판에 보여줬던 악성 매물 출현처럼 이 종목 역시도 이 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래서 카카오뱅크 좀 그렇고요. 금융섹터 오늘 굉장했죠. KB금융 오늘 6.73%, 하나금융주주 뭐 7.19%,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6%, 7% 급등 나온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은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갔었던 금호건설이라든가 IS동서 이런 종목들은 29%, 20.63% 초급등 나왔죠. 하지만 시총이 큰 종목들 현대건설 마이너스 0.56%, 그리고 삼성물산 마이너스 1.73%, GS건설 소폭 0.95%, 대우건설 소폭 0.37%만 상승했습니다. 즉 중형주하고 대형주의 이 움직임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소리는 결국에는 이 건설업종이 상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 탄력을 강하게 받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점에 우리가 이 건설업종 계속 상승의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어제 미증시에서 항공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신세계라든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4%에서 6% 강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CBDC 가상화폐 디지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죠. 이제 KCT, 한네트가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좀 일회성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투자하는 데는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S넷이에요. S넷 그리고 우리넷. 지금 S넷 같은 경우는 S넷, 우리넷 모두 통신 관련된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 우리넷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굉장히 하방 쪽에서 단단하면서 향후에 주가 탄력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빨간 선 그어놓은 이 부분이 바로 굉장히 이 우리넷에 있어서는 급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노란 색깔 제가 미리 쳐놨는데 이 노란 색깔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큰 폭의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곳이 지지되고 나서는 결국에는 상방으로 엄청난 폭의 시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돌려보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는 곳은 결국에는 이 지점이에요. 이 곳이 지금 돌파가 된 상태에서 살짝 붕 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돌파를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었던 이 우리넷의 박스권 장세에 이 박스권 매물대의 50%를 오늘 다시 종가로 돌파했다. 이거에 이제 의미를 둘 수 있겠고, 제가 주목하는 봉은 이 봉이에요. 장대 양봉. 여러분들이 이 캔들에서 이 장대 양봉은 나무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단 쪽에 이 부분이 잘 살려져 있어야 돼요. 이 곳이 만약에 붕괴된다면 이 나무는 쓰러지면서 상승 파동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오늘 이 하방 쪽에서의 이 나무의 급소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 상승 요소가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종목 우리넷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S넷 종목 말씀드릴게요. S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탄력이 상당하다. 하방 쪽에서 계속 밀리는가 싶지만 결국에는 이 하방 쪽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주가 반동을 잘 이뤄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매물대의 중심 라인을 돌파를 오늘 강하게 해주면서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이 매물대의 상단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종목도 역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한 섹터 그리고 또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시간 외에도요. 이런 정보들을 발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용호 파트너님의 노란톡 입장 방법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조영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한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보다 더 시선을 가까이 가져가서 오늘 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우 파트너님께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먼저 상한가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 가장 낮은 이제 새해 이제 첫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뭐 다우, 그다음 나스닥, S&P 500 모두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상승세는 바로 유럽의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좀 낮아짐에 따라서 저가 매수,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사 속도에 대한 조절 기대감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세 가지 지수를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PMI 지수였고 두 번째로는 12월 고용 지표고 세 번째로는 바로 가장 중요했던 FOMC 12월 회의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은 노이즈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48.4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두 달 연속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50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10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침체에 들어오는 그러한 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발표로 인해서 이러한 하락세는 바로 2020년도 5월 이후로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보통 이러한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크게 되면 뭐가 되죠?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와 반대로 12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는 오히려 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게 언밸런스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집중을 했던 바로 FOMC 12월 회의록에서 좀 불편한 심기를 좀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도 이제 지난해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밟아오게 되면서 좀 계속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바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속도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12월 FOMC 회의록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러한 노이즈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노력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금리 채권의 하락과 그다음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고 이런 노이즈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강한 어조로 해서 강한 매파적인 발언, 다시 말해서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은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좀 상승장보다는 그다음에 하락장을 좀 더 열어두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제 상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우진 INS라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진 INS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이제 공사 수주 소식으로 해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진 IN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집중해서 보신다라기보다는 이런 종목이 상승이 나왔고 이러한 좀 마이스 내용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아마 이게 금일 장 후반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두바이 1경원 규모의 이제 D33 프로젝트 추진 소식으로 해서 장 후반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일 상한가 간 거는 바로 금호건설하고 휘림이었죠.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굉장히 또 많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저도 이제 왜냐 요즘에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5분, 10분 이 소식을 받자마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5분, 10분 안에 팩트를 체크를 하고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해서 수익이 좀 제법 난 상태인데
이게 시간외로 지금 하락이 나와서 조금 손실과 보합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두바이에 대해서 AFP 통신에 따르면요,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총리 겸 이제 두바이 군주에서 이제 트윗을 통해서 이제 세계 제3대 도시로 두바이를 현재 2배의 경제 규모 달성을 위해서 약 한 10년 동안의 1경 원의 투자 금액을 투입을 하겠다. 1경 원이면요, 굉장히 진짜 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휘림은 20%가 훨씬 더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건설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이미 상한가를 거의 가 있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허겁지겁 다른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된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경이라는 게 좀 너무 과도하게 투자가 금액이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알려진 바로는 지금 사실 굉장히 몇 시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1경에 대한 경제 목표가 되는 거지 투자 금액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 대부분의 하락한 관련 이제 두바이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은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왜 지금 이 시기에 또 이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두바이에 대한 이러한 투자 소식들이 나올까 해서 제가 따로 이제 그 우리 대한 코트라 무역협회 요 부분에서도 좀 제가 자료들도 IMF의 두바이에 관련해서 IMF가 이제 2021년도에 2021년 11월에 내놓은 이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GDP가 이게 하락에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잠재가 되면 좀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런 GDP 성장률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경은 이제 오버가 된 건데 일단은 투자를 1경 정도의 규모의 경제 목표를 이루게 되려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에 분석 글들을 저도 이제 읽어봤거든요. 이제 읽어봤는데 네옴시티가 지금 사우디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620조가 되고 그다음에 2030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22년에 해서 약 8년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두바이 투자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년인 거고 10년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두바이도 이미 많이 도시화가 됐잖아요. 그 투자 금액이 10년 동안에 지금 알려진 바로 따르면 520조라고 해요. 근데 또 10년 동안 당연히 1경에 이러한 경제 목표를 이제 되게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800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가 620조 쪽이 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되고 있다라는 소식. 다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호건설, 그다음에 지금 휘림에 대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종목 상담 시간도 있기 때문에요. 좀 궁금하신 사항, 그다음에 공략해야 될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가격 전략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현우 파트너님이 이제 간밤새 나온 FOMC 의사록 분석 그리고 더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진단을 해주렸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더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더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이시티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은 6,043원이고 비중 25%라고 하시네요. 게임 테마주 조이시티 1월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연을 좀 잘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눌렸습니다. 2.7% 하락하면서 4,6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6,000원 구간에 계신 걸 보니까 한 작년 상반기 정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과연 매수 가격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오늘은 올해는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이오누 파트너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주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중국 판호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바로 거래량인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바로 어차피 실적이야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로 이게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 기준에 일단 거래량은 1,500만 주입니다. 1,500만 주고요. 그럼 1,500만 주로 봤을 때 그 12월 달에 정말 처음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서 저 역시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게임주가 일제히 상승이 나온 가운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약간 조이시티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사실 또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 메모리가 저장을 제가 못해서 제가 또 잠깐 바로 표시를 해둔 건데요. 사실 이제 밑에 부분에도 공략을 해야 될 가격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미흡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하락이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6,000원이란 말이에요. 6,000원이라고 했을 때 15%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적어도 10% 비중의 10% 정도는 추가 매수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와 같은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판호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고가 대비 정말 많은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좀 추세가 좀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번에 거래량과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대략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4,800원 부근, 그래서 종가가 기록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약 4,670원에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또 4,400원 부근에 가격대를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을 더 이탈하고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 매수는 좀 더 밑에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분봉이나 이런 부분을 당시의 호가창이나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충분히 추가 매수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어떤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로 해서 진입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4,400원에 표시를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족한 부분 요거는 이제 현재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부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약 390만 주입니다. 근데 이 390만 주가 200만 주에서 제 계산으로 보게 되면 한 100만 주 미만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요거 역시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조정을 좀 더 깊게 나올 수 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런 추가 매수 가격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이제 노란 톡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조이시티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에 대해서 종목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CMG 제약에 대해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50원에 비중 25% 보내주셨는데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절적 요인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12월에 굉장히 또 강세를 나타냈었죠. CMG 제약도 12월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1월 들어서는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15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CMG 제약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조영호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CMG 제약 일단 차바이오텍하고 이제 관계 회사고요. 네. 이 회사가 가지는 이제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업을 지금 현재 다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각화하는 부분이 이제 동물 의약품 쪽으로 해서 신사업을 이제 진출을 한 부분이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 CMG 제약이 하고 있는 이 어떤 줄기세포라든가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그리고 소화성 계양 용제 뭐 이런 제품들의 이 매출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실적은 소폭이나마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사업군 이 동물 의약품 쪽에서의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큰 기대감은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오늘 진입하신 이 3,750원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가격대예요. 여기가 이제 하방으로 돌파되고 나서 주가가 2,000원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지 말아야 될 곳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도 이 형태를 보면은 계속 이제 눌림을 받고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이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이제 좀 다지고 있다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단 부근에서의 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 이 캔들, 바로 요 캔들. 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막만 타던 그곳을 일단 이 캔들이 막아버렸어요. 근데 향후에 주가가 흘러가다가 이 캔들마저 이 빨간 선 부분이에요. 이 캔들이 종가로 하방으로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낮은 가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매수가 대비 현재가가 좀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보유를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은 확실하게 지금 여기가 저가가 2,035원이에요. 그래서 여유 있게 손절가 2,000원 잡고 확실하게 좀 잡고 보유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00원 선 지지하는지 잘 체크하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버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 맞으실까요? 예. 예,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비중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예?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25%요. 25%로 도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 우리나라 이 백신 1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종목인데 백신 예. 생산 잠정 중단 소식 전해지면서 그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 오늘 흐름을 맞아요. 보니까요. 그래도 1.6% 상승해서 75,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예, 오늘 예.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매도가를 얼마 정도 갈 수, 본전까지 올 수 있나 없나 싶어서. 네, 10만 원 선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제 네. 7만 5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만 네, 원까지 언제쯤이면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예. 네, 차현우 파트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유를 하신다라면 언제까지 보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본전 올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럼 혹시 1년, 2년, 3년이고도 만약에 기간이 된다라고 하면 보유할 의향은 있으신 거고요? 예. 아, 그러신가요?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제 잠정 중단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전이가 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보유하신 10만 원 가격대는 충분히 저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기간을 여쭤본 이유는요. 이게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나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현재 가격대의 공매도가 많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분기에서 2분기 다시 말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9만 원에서 한 9만 3천 원 정도. 9만 3천 원까지는 저는 상승이 나온다고 보니까 그때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2년 이상을 좀 끌고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12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시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실적이 2023년도에 대한 실적이 하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2021년에 비하면 사실 주가는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차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한 거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뭐 12만 원, 그다음에 9만 3천 원 부근에서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는 부분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악재가 있지만 시간 투자를 한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FNF 홀딩스요. FNF 홀딩스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34,000원에 비중 10%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홀딩스 제가 지금 차트 흐름 보니까요.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좀 높게 가격을 레벨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눌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6% 빠지면서 38,8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어디까지 빠질 것 같은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34,000원 선에 계신데요. 과연 어느 선까지 오르게 될지 FNF 홀딩스에 대해서는 조영호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단가가 34,000원이신데요. 네. 비중은 좀 괜찮아요. 하지만 네. 저는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들어가신 포인트가 제가 빨간 선 그어놓은 요 포인트입니다. 네. 요 포인트를 화면을 잘 보시면은 주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곳, 요곳. 그리고 만약에 이 곳이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방으로 돌파가 되면은 즉 이제 막힌다는 소리죠. 막히면은 지금처럼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밀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지금 이 종목이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정책 완화 이거에 따른 이제 대장주인데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 대장주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과 개를 좀 같이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시장은 하방 쪽에서 이 피보나치 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서 오늘 저항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시장이 좀 하방으로 밀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이 FNF 홀딩스 같이 실적도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오늘 이런 악성 매물이 쏟아진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34,000원 매수가 대비해서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이 주가가 밀리면은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단 뭐 몇 퍼센트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실 것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차트 형태를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 이런 패턴을 세 번 정도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곳에서 여기까지 8,000원씩 쏟아져요. 8,000원씩. 그 관점에서 봤을 때 34,000원 대비 그러면 최소 26,000원, 8,000원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차라리 그런 급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일 다행히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해 준다면은 얼른 종목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현금 보유 그 부분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실적이랑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은 워낙 이제 이 종목은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이 매출액 증가율 이런 부분 보면은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성장형에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2023년도 경기 침체 그리고 다시 중국 코로나의 뭐 강화 어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은 이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요 고점 부분에서 일단 처분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좀 관망하자 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FNF 홀딩스에 대해서는 이 반등 시 빠른 청산에 대한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답글 안봄님께서 야스를 여쭤봐 주셨네요. 8,200원에 비중이 100%라고 하시는데요. 이 100%나 담게 된 이유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1차, 2차 목표 가격을 여쭤봐 주셨는데 이제 OLED 관련 반도체 장비주인 야스.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 연속해서 들어와 주고는 있지만 오늘은 큰 힘을 내지 못하면서 0.5% 밀렸습니다. 7,9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야스에 대해서 1차 그리고 2차 목표 가격은 어느 선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바로 이어서 차윤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관련주로 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좀 밀접한 이렇게 관련 소식이 있고 그다음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좀 기대감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상보다 상승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OLED 같은 경우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쪽으로 해서 많은 좀 이제 좀 선점을 좀 뺏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들은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일단 100%에 이제 8,200원에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일단 무엇보다는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이제 차트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지난해가 돼버렸죠. 이제 지난해 이제 적자 영업이익의 처음으로 이제 적자를 보여주는데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아닌 그다음에 정체가 아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보이지가 않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차트로 이렇게 좀 늘려보게 되게 되면 이제 좀 추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고점 이제 2017년도에 32,000원에서 계속 이와 같은 결국에 실적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호재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해주지 못했다. 거기서 이 월봉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5년 정도의 그 긴 흐름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지와 저항에서
정확한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항으로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딱 보더라도 업황에 대한 좀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격을 제가 좀 이따 주봉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격을 벌려놔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62평에서 이격을 벌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상승이 언제예요? 바로 11월 달에 좀 기술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방금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조이시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준에는 대략적으로 한 60만 주 정도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10월 달과 11월 달이 있는데요. 지금 이 11월 달에 보게 되게 되면 디테일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조이시티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나올 듯 하다가 결국엔 9,200원 부근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맞고 아래로 흘러버린 그런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추가 매수 진입을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아래 부분이 8,200원에 진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00%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하방인 바로 가격대가 한 7,1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추가하면서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러한 100%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9,000원. 일단 9,000원 오게 되면 일단은 저는 무조건 50에서 한 70%는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좀 보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가 메리트로 해서 괜찮다. 다만 디테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요. 나중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차후에 문의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000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강력한 저항대인 9,300원, 9,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빠져나오자. 그래서 절반 아니면 70에서 80% 이상은 나오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기술적 분석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차 목표 가격선 그리고 2차 목표 가격선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지금 비중이 100%로 많으시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전략 잘 챙겨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유니퀘스트에 대한 종목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목표 가격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테마가 있는 유니퀘스트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연이틀 물량을 담아주면서 상승 마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5%대 오르면서 8,5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유니퀘스트에 대해서는 목표 가격선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유니캐스트 지금 잡으신 가격 9,500원의 의미를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트 보시면은 9,500원 이제 지금 데이터 개수로 2,400개까지 굉장히 축소를 시키신 상태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못한 가격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이 부근에서의 어떤 시세가 출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이 곳이 만약에 지금처럼 하방으로 밀려버리면은 과거의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주가 변동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상승 쪽과 반대로 좀 밀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처럼. 그래서 지금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좀 상승 쪽으로 끝나긴 했지만 힘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은 제가 이 노란 색깔 박스를 쳐놓은 요 곳에서 굉장한 이 어떤 매도성 물량이 좀 매집돼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통 상승할 때 하단 쪽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한 곳 돌파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형 상승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기 고점 부근에서의 이런 어떤 묶여있는 물량 그리고 하단 쪽에서의 다시 한번 2차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상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오늘
오늘 이제 막판에 악성 매물이 좀 출현됐고요. 코스피 쪽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쪽 하방 쪽에서의 피보나치 50% 이 저항대를 결국에는 돌파를 못했어요. 어제 미증시 상승했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리오프닝 모두 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못했다. 그리고 악성 매물 출현했다. 그에 따라서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 이 관련주인 유니캐스트 또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해서 계속 8,750원을 계속 막고 있었어요. 계속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돌파를.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 외를 한번 살펴봤더니 시간 외에서도 지금 8,510원으로 밀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캔들형, 바닥형에서 올라오는 이 캔들형의 패턴은 강하게 밀고 올라오면서 8,7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시간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다시 내일 이런 어떤 급락 패턴을 보여준다면은 이제는 시청자분이 들어가신 그 9,500원이 이 맥점 자리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보유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시초가가 또 마이너스를 보인다. 그럴 시에는 즉시 매도 이렇게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니퀘스트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기가레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440원에 비중 10% 보내주셨습니다. 5G 테마 종목인 기가레인,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내면서 2.4% 눌렸습니다. 1,415원에 거래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1,440원 선에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레인에 대해서는 차현우 파트너님께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 5G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제 상승을 이제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5G,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에 대한 이런 또 관련된 또 5G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를 최근에 이제 기록을 하다가 상단에 이제 고가 놀이의 흐름을 보였죠. 고가 놀이의 흐름을 보였고 저 역시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인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역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기준에 이제 한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11월부터 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200원 좀 이상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해도 좋겠다. 근데 아니다 싶으면 사실 2,200원이 좀 저항선이긴 한데 그만큼 제가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진입하신 가격대가 바로 1,440원인데 지지와 저항에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격을 표시를 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과대 낙폭으로 해서 접근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주봉으로 이제 보게 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주봉에서도 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 전환의 흐름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하락이 나와서 저 역시 좀 아쉬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 1,250원 부근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은 가격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0원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가 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이 못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상승 파동을 만들고 하락을 시키겠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880원에 보시면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기준에는 1,25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40원도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가격대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50원, 1,200원대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상단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1,500만 주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를 틀어서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 뭐가 돼요? 바로 1,800원대가 나오셔야 될 가격대다. 이렇게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아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원 부근에 확인을 하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2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선 1,800원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차현우 또는 조영호라고 파트너님 두 분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